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3월에 건설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자, 이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지표죠. 그때 3월이 2022년 3월이 78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꺾어진 거죠. 그죠? 부동산 경기가 피크를 치고 꺾어지기 시작했는데 지난 2월이죠. 올 2월에 56, 그리고 3월에 51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BSI라는 것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 호전보다 악화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 경기가 거의 바닥이잖아요. 자, 제가 한 며칠 전에 청약 홈에 들어가서 청약 상황, 경쟁률, 분양 상황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봤죠. 해보니까 서울 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도도 입지가 약간 떨어지는 데는 한 70% 이상 분양이 안 되고 그랬죠. 지방은 80%, 그죠? 지방에 이제 분양가가 아주 싸고 입지가 괜찮은 데는 분양이 됐지만 대부분이 그런 지역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입지는 별로이고 분양가는 다 비싼 지역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80% 이상 또는 70% 이상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건설회사들이 자체 사업에서 주택 사업에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50에서 한 70% 사이, 평균 60%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 경기에서 주택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상가나 아파트, 지식형 산업센터, 자,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사세요? 잘 안 사요. 아파트도 원래 잘 안 사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돈이 가치가 떨어질 때, 그죠? 금리가 5% 가던 게 갑자기 2% 갔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매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할 때, 그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야. 시중에 돈은 많아지고, 우리 경기가 좋아가지고, 그럴 때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런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다가 또 세제는 굉장히 또 불리하게 돼 있어. 투자하면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팔릴 기미가 없어요. 팔릴 상황이 아니야. 실수요자들이 입지 좋은 데는 사지만은 투자로 들어가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어떤 부동산의 어떤 뭐랄까요? 거래의 습성이에요. 거래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상가나 아파트 이런 거 안 팔리면은 건설사들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그래서 정부가 PF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제 건설사들이 물 들어올 때 이제 또 사업을 많이 벌렸잖아요. 그 사업들을 많이 벌렸는데 이게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좀 막아주고 있는데 그 뒤로 4월 이후로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그 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선제 조치를 몇 가지 했어요. 일단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LH에서 토지를 역경매에서 매입해주거나 CR 리츠로 미분양 주택을 사주거나,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요즘 이제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니까 단가가 안 맞으니까 한 15% 정도 인상을 해주거나, 그런 몇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자, 요즘 주식시장에 다른 주식들은 다 잘 가요. 특히 반도체 주식들은 잘 가는데 건설주는 완전 바닥이야. 이건 계속 떨어져. 바닥이 없어요. 자, 그건 왜 그래요? 바로 이런 4월 대란 위기설 때문에 그래요. 4월 대란 위기설. 지금 PF 부실이 아니죠. 총액이 나간 게 135조. 그죠? 135조인데, 지금 국가에서 보증 한도를 예를 들어서 25조까지 늘렸다가 35조까지 더 늘리겠다. 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PF로 벌린 사업들이 무슨 주택 사업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지방에서 주택 사업도 안 되잖아요. 울산 같은 데서는 남구 신정동 그런 좋은 지역에서도 분양해도 안 돼. 그죠?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로 뭐 비싸면 분양 안 돼요. 지방은 안 돼. 왜냐면 비싸게 사서 별로 뭐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가격대로 분양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미분양 주택의 숫자를 봐야 돼요. 자, 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64,874호.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월 대비 1.8%. 1119호가 늘어났어요. 7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3월달, 4월달 계속 늘어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는 분양이 안 돼요. 지금 분양이 안 된다. 뭐 우리가 확인했듯이. 자, 이중 중공후 미분양. 중공을 했는데도 안 팔린 거야. 악성 미분양이죠. 전월 대비 4.4%.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1,867호.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 9,927호. 대구는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중공호 미분양은 전남이 1,302호. 자, 이렇게 물량들이 쌓이고 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그런 미분양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CR 리츠를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CR 리츠로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드냐면, 자, 보시면, 자, 일단 미분양 주택이 52,918호, 그죠? 이 주택을 호당 3억 원으로만 계산해도, 3억짜리가 별로 없죠. 그죠? 뭐, 기본 4억 원 되겠죠. 어쨌든 3억 원으로만 계산해도, CR 리츠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 15조가 들어와야 돼. 그죠? 15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몇 가지 대책을 내놨어요. 일단은, PF,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PF 부지를 매입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니들 산 가격에서, 예를 들어 이제 LH에서 샀던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샀던지 산 가격에서 마이너스 뭐 10%, 20% 해서 팔아라. 니들도 손해보고, 자, 우리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사주겠다. 경매로 나가면 그거 뭐 잘 받아야 50%잖아요. 50%, 60%잖아. 그러니까 그냥 역경매 형식으로 LH한테 넘겨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기업이 나중에 네 형편이 좋으면 도로 사가라 줄 테니까, 그죠? 뭐 금리 이자 뭐 해가지고 줄 테니까. 자, 그리고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CR 리츠, 이제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 이런 리츠 상품을 만들어서 매입을 해라. 이제 투자를 해라 이거죠. 투자를 유치해주겠다. 이런 상품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허용하겠다. 지금까지 예전에 했다가 그동안 못 하겠는데 이제 허용을 하겠다. 대신에 이제 혜택을 줘야죠. 그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취득세 중과를 제해주고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주고, 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또 공공공사비를 올려주겠다. 그죠? 올려줘서 15%에서 20% 정도 올려줘서 공공공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죠? 배려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 PF 보증 금액을 35조까지 확충하겠다. 여러분, 지금 건설 쪽은 뭐 정부가 그냥 쏟아붓고 있어요. 호재들을. 그죠? 근데 주식시장에 반응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 가지고 역부족이라는 얘기지. 이제 그것 가지고 역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건설사가 어렵다니까 지금. 자, LH가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매입해서 3조 원의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자, 이제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 CR 리츠도 10년 만에 재도입한다. 그죠? 10년 전에 했는데 그걸 재도입해 주겠다. 혜택을 줘가면서. 자,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죠? 자기들이 비싸게 분양해 놓고서 분양이 안 된 것을 정부가 또 비싸게 사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싸게 분양했으면 왜 분양이 안 됐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정부가 이렇게 안전판 역할을 해주니까 기업들이 무리한 사업을 계속 벌이는 거야. 그죠? 뭐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 그 상승 사이클에서 또 무리한 사업을 벌이겠죠. 그죠? 언젠가 정부가 또 막아줄 텐데. 자, 그런 되풀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문제의 초점이죠. 자, 가지고 있는 토지를 LH한테 매각을 하는데 일단은 어떤 순서대로냐면 희망 가격을 다 적어내. 그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내면은 싼 거부터 감정평가해서 이제 LH에서 판단할 때 싼 거부터 매입해서 3조 원을 채워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이런 방식은
1997년 외환 위기,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두 차례 걸쳐 했던 거예요. 그죠? 했던 거예요. 부실 PF 부집을 정부가 매입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실 아파트도 다 매입한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 감당 안 되면 손절하라는 얘기예요. 손절하라. 자, 매입 가격은 LH나 SH에서 샀는데 산 가격, 공급 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를 상한선으로 해서 신청자가 희망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싼 거부터 정부에서 사겠다라는 거니까. 자, 언제까지 하겠냐면 1차 매입은 상반기 내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 이것도 지금은 3조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몰렸어. 금액이 뭐 한 10조 원어치 몰렸어. 그러면 또 확대하겠죠? 그죠? 우리의 세금으로 또 부실한 기업들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판 대금은, 그러니까 부지를 판 대금은 전부 부채를 상환해라. 그 회사에. 그리고, 그것도 못 믿는 거죠. 돈을 줬는데, 금융기관에 상환을 안 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그냥 계좌에 넣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CR리츠가 만약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미분양 주택을 놔두면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을 하고 실수요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데, 그죠? 실수요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정부의 이 CR리츠가 뺏어갈 수 있죠. 그죠? 자,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 운영하고 그 이익을 배당하는 투자회사다. 그냥 리츠 회사다. 그죠? 뭐 많은 돈이 몰려오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자, 그래서 CR리츠는 2008년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됐는데 2009년에 2200가구, 2014년에 500가구 이 정도를 해결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5만 가구, 6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CR리츠에서 얼마나 해소할지, 자, 그게 관건이죠. 그죠?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오겠죠. 자, 향후에 이제 뭐 반응을 봐서 이 CR리츠가 이렇게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도 검토하겠대. 그죠? 양도세도. 그리고 정부는 이 밖에 PF 관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공업 미분양 PF 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하고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도 신설한다. 그러니까 이제 PF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보험을 뭐 들어주든지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요즘은 아파트 외에는 되지도 않아요. 그죠? 뭐 어떤 좋은 사업장이 있어도 요즘 누가 사겠습니까? 뭐 어떤 부동산 상품을. 문제는 금리죠.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지금 일반 대출 금리가 한 4.3 정도, 4.3 정도인데 일반 대출 금리 기준으로 한 3 정도 최저, 한 최저 3.3 또는 3.1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3%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정도 떨어져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뭐 이제 상가도 사볼까, 투자도 해볼까, 그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규제 완화, 그죠? 취득세 규제 완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그 지방 아파트 사는데 취득세 규제 안 하면 이건 뭐 투자자도 들어갈 그 공간이 없어요. 그죠? 공간이 없어요. 뭐 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한 뭐 5천만 원 정도 취득세 내라고 그러면 뭐 그거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그거 사서 뭐 이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전세 가격은 뻔하고, 그리고 지방 아파트는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거든. 그죠? 잘 안 올라가요, 원래. 투자자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갭 투자해서 순간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죠?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그거 다 빠졌잖아요. 그건 그렇게 지방 아파트가 급등했다 급락해서 제 가격을 찾은 건 뭐냐면 결국은 매수 기반이 약해서 그래요. 그죠? 어쩌면 지금도 비싼 아파트들이 많아요. 덜 빠진 아파트들이 많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건설 경기를 살려보겠다. 라는 거죠. 건설 경기. 자, PF 대출 금리도 지금 한 8%에서 한 9% 정도 하거든요. 막 계속 올리니까. 그죠? 연체료까지 붙여가지고. 21년에 12월에
3%, 4%던 게 지금 8%, 9%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은 남는 게 없어.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죠. 그죠? 자, 어쨌든 지금 많은 그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자, 이제 주식 시장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제 주식 투자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들 이제 건설주로 언제 살까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 그대로 4월이 위기라고 하면 4월이 바닥인 거예요. 그죠? 그때를 넘어가면 위기가 다 끝난 건 아니겠지만 아주 위험한 고비 다 넘긴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다음 주가 4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뭐 부도나고 그럴 회사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된다면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겠죠. 자, 그러니까 4월달이 건설주를 사야 될 시기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저는 이미 좀 많이 사는 것도 있고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더 나오겠죠. 글쎄 그게 이제 어떤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뭐 취득세 규제 완화, 그죠? 양도세 규제 완화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나오면은 조금 이제 미분양 주택들이 해결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큰일 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뭐 분양시장을 열었는데 청약이 안 들어오면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공급을 할 수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분양가가 뛰어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판인데 아무런 규제 완화 없으면 이거는 뭐 있는 것도 안 팔리고 앞으로 질 수도 없고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